전통음악인 효정만방지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신임 대통령 이곳 식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임하는 전두환 대통령도 함께 나란히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부인 김옥숙 여사와 이순자 여사가 따르고 있습니다. 건정사상 처음인 평화적 정부 교체라는 위대한 이정표를 세우고 민주복지를 지향하는 뱃세의 심판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명령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3군 군악대의 반주로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선열 및 전몰 보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 행사 준비위원장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온 국민의 뜨거운 축복 속에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신임 대통령께 충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식전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하여 민주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 행사로서 우리는 지금 무한한 감격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시고 이제 퇴임하시는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나라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혼란을 수습하시고 국가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어 외교, 안보, 경제, 과학,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빛나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민주 초석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취임 초부터 밝히셨던 담임 의지를 끝까지 실천해 옮기시어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새 정부의 출범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인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국민의 요망을 수렴하시어 민주발전과 국민 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시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직접 증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항상 국민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최대한 존중하시고 공약 실천에 굳은 의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깊은 신뢰와 친근감을 안겨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높은 경륜과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셔요.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는 안정된 사회,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번영된 나라를 일으켜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90년대의 운기를 기약하는 새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온 국민과 더불어 퇴임하시는 전두환 대통령 네 분과 새로 퇴임을 맡으신 노태우 대통령 네 분께 거듭 경의와 축복을 드리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김정열. 다음은 노태우 제13대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8년 2월 25일 대통령 노태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수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친애하는 6천만 내외 동포 여러분, 우리 헌정 발전을 뒷받침해 주신 윤보선 세계화 전임 대통령과 평화적 정부양의 역사적 선례를 세우신 전두환 전임 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서 성스러운 이민희의 전당 앞에 모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연방국가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뛰어오를 민족 웅비의 희망찬 새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나라에 민주정부를 세운 지 40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요청하는 역사의 조류 속에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아득한 옛날 이 땅에 민족의 터전을 일구어 오신 모든 선조들에게 깊이 머리 숙입니다. 저는 먼저 반만 년 동안 숱한 외세의 침략과 시련을 이겨내며 빛나는 전통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의 자존을 면면히 이어온 그 불굴의 자주 독립 정신을 가슴에 새깁니다. 가까이로는 손마디마디에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형제 자매 동포 여러분에게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들의 손을 가난과 전쟁에 시달려 아무것도 없는 맨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보겠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땀 흘려 일한 우리들의 맨손에서 이 나라는 세계가 높이 보는 신흥 공업 국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적 정부양의 전통을 이룩한 민주국가로 커졌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은 위대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국민적 저력은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사의 출발점에 서서 저는 오늘이 있기까지 땀 흘린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그동안 우리 민족을 여러 차례 시험해 왔습니다. 인내와 슬기, 국민의 뭉친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낸 우리들에게 또한 새로운 과제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한 차원 높게 뛰어오르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민족 자존의 새 시대를 꽃피우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민족 자존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국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자기개혁으로 새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야 합니다. 새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저 창공으로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개척자의 창조적 정열로 낡은 틀을 깨뜨리고 온 국민이 민주화 번영을 누리게 하여 자유와 자전의 통일대국으로 비약할 때입니다. 새 시대는 분명히 변화하며 발전하고 쇄신하며 도약하는 활력에 가득 찬 진보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부의 지나친 다툼을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과거는 분명히 우리의 자산이면서 반성의 거울이지만은 그것이 밝은 내일의 세계로 전진해 나아가려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끝없는 독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위대한 국민의 민주적 선택으로 40년 헌정사를 통해 쌓아온 갈등이 찌꺼기는 모두 이제는 지켜졌습니다. 이제는 지역 감정, 당파적 이기심, 개인적 섭섭함을 이 새로운 출발의 광장에 모두 묻읍시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는 호양의 정신 아래 우리가 오늘 묻어버리는 미움의 언금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어들일 민주와 복지의 풍요로운 열매를 낳는 값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부터 온 누리의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희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넓은 바다를 힘차게 헤쳐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도와 나침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직접 뽑아주셨을 때 다 함께 확인했고 합의했던 민주주의라는 기도이며 국민 화합이라는 나침반입니다. 이제 새 공화국의 출범을 알리는 저 우렁찬 고동 소리와 함께 우리는 민주주의의 항로로 확실하게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오늘의 유행어이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정당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만이 모두가 자유롭게 살며 자유롭게 참여하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우리를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량 성장과 안보를 앞세워 자율과 인권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힘으로 억압하거나 밀실의 고문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과 참여를 빙자하여 무책임하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 또한 끝나야 합니다. 침해되지 않는 인권과 책임이 따르는 자율이 확보될 때 경제도 발전하고 안보도 다져지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성실히 사는 국민이 아무 두려움 없이 어디서나 떳떳하고 활기 있게 사는 사회, 국민 각자가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 국가 발전에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은 새 헌법의 발의와 함께 바로 이 시각에 탄생하는 이 새 정부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합니다. 제가 이끄는 정부는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 모든 국민의 잠재력을 곱히게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다원화된 사회 각 부분이
행동력에 넘친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의 권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국민은 정직한 정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이 비원을 반드시 성취시켜 도덕성이 높으며 그 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곧바로 서 있는 물체의 그림자가 밝은 대지 위에서 굽어질 리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도층이 스스로 정직과 진실의 수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저를 지지한 환성은 힘이 되었고 또 저를 비판한 것은 약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국민들의 마음도 깊이 헤아려 꼭 국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비판은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야당과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서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뇌하면서 대화하면서 협력합시다. 민주주의의 개화와 결의의 통일 번영을 위해서 협력의 동반자로 일해 나아갑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또한 국민화합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저 푸른 바다를 헤쳐 나아갈 것입니다. 70년대 이후의 발전사는 경제성장이 아무리 높고 지속적이라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조화와 균형 있는 행복한 사회에 도달할 수 없다는 냉엄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물론 고도성장은 우리의 물질 생활을 보다 넉넉하게 만들었고 1차 산업 중심의 우리 사회를 자원적인 산업사회로 탈바꿈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나아가는 길 도처에 여러 가지 암초를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는 갈등과 분열을 낳아 국민적 통합에 큰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민주복지 국가를 향한 우리의 향해는 좌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을 녹여줄 훈훈한 화합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룩한 고도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미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모든 계층의 국민이 합심할 때입니다. 출신 지역이나 성별이나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유보되어 온 개개인의 몫이 더 이상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은 치료받게 해주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은 부축을 받도록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업인의 창의와 자유를 더욱 북돋는 한편 근로자와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저는 최대한 신장시킬 것입니다. 나라의 내일을 짊어질 후세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이상과 꿈을 수용하여 항상 개혁하고 새로워지는 진취적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이 시대는 머지않는 미래에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넘겨져 이들이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꿈과 정열은 진보의 값진 영양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학술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하여 경제적 기적을 이룩한 우리 국민이 찬란한 문해부흥의 시대를 창조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질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이웃을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특권이나 부정부패도 단호히 배격하겠습니다. 폭력과 투기와 물가 오름세를 반드시 막고자 합니다. 부의 부당한 축책이나 편제가 사라지고 누구든지 성실한 일을 한 만큼 보람과 결실을 거두면서 희망을 갖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민주개혁과 국민화합으로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화합은 정부의 정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피는 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온 국민의 화합을 정부 차원의 해결 과제로만 미루지 맙시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너그럽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뜻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을 끌어주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에게 자제와 아량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계례의 큰 경사인 서울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50억 인류의 평화 대축제가 바로 이 땅에서 열리게 됩니다. 세계 속에 한국을 새롭게 드러내는 민족 대탄생의 자리에 너와 내가 따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 협력하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기억될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승화시킵시다. 서울올림픽은 민족사적 의미에서 이를 계기로 우리가 민족 통일의 항로로 진입한다는데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의 물줄기를 타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동과 서, 남과 북의 세계 모든 나라가 참가하는 이 화해의 거대한 합창은 한반도에 마침내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렁찬 합창 소리에 화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국제 평화와 협력의 외교적 노력을 더욱더 섞고자 합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우대를 더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제3세계와의 우위를 더욱 굳게 하겠습니다. 우리와 교류가 없던 저 대륙 국가에서도 국제협력의 진로를 넓게 하여 북방 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것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북방의 이 외교적 통로는 또한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분단의 조속한 해소를 열망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민족 통일의 길은 낙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비관만 할 것은 더욱이 아닙니다. 오로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할 길일 뿐입니다. 때마침 우리 내부에서도 민족의 자존을 높이려는 분위기가 크게 자랐습니다. 이 기운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통일과 세계적 진출을 북돋울 힘찬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족 자존의 바탕 위에서 민주 역량을 다지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면서 통일의 길을 열어 나아가야 합니다. 기회는 그저 기다리는 자에게보다 착실히
준비하는 자에게 먼저 온다는 교훈을 항상 기억합시다. 저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위한 길이 보인다면은 세계 어느 곳이든 회의하지 않고 이를 방문해서 어느 누구와도 진지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북한 당국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공산 국가들조차 거부하고 있는 교조적 이념을 민주의식이 체질화된 이 땅의 자유 시민들이 수용하리라는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대화가 분단을 해소시키고 민족의 재결합을 가져오는 정직한 지름길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화의 문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열려 있음을 확인합니다. 민족 자존의 새 시대에 부응하여 대화하며 공존하며 협력함으로써 휴전선에서도 화해의 봄을 가져옵시다. 그리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함께 통일의 열매를 거둡시다. 관련 국가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들이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의 전령사가 그 어느 곳으로부터든 서울을 방문하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특별 대우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는 것으로 시작했던 20세기는 그 극복의 토대를 마련해준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수평선 너머에서 활짝 핀 통일조국의 미래상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솟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저력과 민족적 자존을 국가적 도약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활활 태울 때 우리 조국은 분명히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이끄는 세계의 젊은 거인으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손에 넣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열과 국민의 희생을 했고 땀을 흘렸던 것입니까? 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이 일이라면 어느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재주보다도 평범한 상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식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라의 발전이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 풍요, 행복으로 이어지는 복지의 시대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단상에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 여러분이 만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명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별개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저는 오로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다짐을 합니다. 저는 국민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끌려 다니는 대통령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꿈과 아픔을 같이 하는 국민의 동행자,
이것이 제가 진실로 추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걷는 민주주의의 출발 선상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오늘 영광스러운 이 단상의 주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그리고 단란하게 힘찬 전진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즐겨 부르는 희망의 나라로 이라는 민족의 노래가 그리는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이 가득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함께 전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대 대통령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웃음과 악수로 정부를 넘겨준 그 순간 온 국민이 함께 축복했습니다. 노태우 신 대통령은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69조에 따라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의 증진 그리고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내외군, 내외 귀빈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소유의 평화적 정부 이양과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태세를 열 제6공화국의 지금 안심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고 보람을 갖고 사는 사회,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행복을 누리는 사회, 우리가 바라던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새 대통령과 더불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화합의 새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이 사회의 주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지금은 이곳 식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상 국회의사당 앞에서 거행된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실황 중계 방송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끄는 상식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검소하고 간략한 취임식 행사는 우선 국민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줬을 겁니다. 꿈과 아픔을 같이 하는 국민의 동반자, 그것이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노태우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약 40분 동안에 걸친 짧은 취임식이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기대를 던졌고 또 많은 것을 회상해봤습니다. 취임식장에 들어가 있는 두 기자를 연결해봅니다. 윤덕수 기자 나오세요. 네, 윤덕수입니다. 우선 오늘 지금 막 끝난 취임식이 종래에 있었던 취임식과는 행사의 절차나 행사 준비 또 모습에서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부석 단상의 자리 배열 등 특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대통령 취임식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평화적 정부 이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관례가 될 수 있도록 외구의 예를 참고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고, 특히 그 앞으로 전개될 보통 사람의 시대에 걸맞게 검소하고도 품위 있게 치러졌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로 우선 취임식장은 특별한 장식이 없이 검소하게 꾸며졌고, 단상의 의자의 경우도 대통령 의자의 경우 과거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사용되던 대통령 휘장이 새겨진 것이 아닌 그 다른 일반 참석자들과 똑같은 의자를 사용한 점입니다. 네. 특히 취임식장 단상에는 전 현직 대통령 내외와 산부 요인, 국정자문위원, 그리고 정당 대표 등이 참석을 했는데, 종래와는 달리 대통령의 좌석도 전직 대통령과 산부 요인 등과 똑같은 배열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의 그 복장도 평복 차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단상에 초대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식장에 초대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초대됐습니까? 네, 오늘 취임식에서 특이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대통령 취임식 행사 때의 경우 대통령은 연미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을 했었지만은 오늘 행사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일반 평복 차림으로 참석해서 의식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취임식에서는 각하라는 호칭도 전혀 사용되지가 않았고, 특히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선서문도 연단 옆에 준비된 것을 직접 들어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입장할 때와 퇴장할 때 지금까지는 대통령 찬가가 연주됐었습니다만은 오늘 행사에서는 우리의 전통 음악인 국악이 연주돼서 이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노태우 대통령이 그동안 누차 강조한 바이지만은 권위주의 의식을 청산하고 앞으로 보통 사람의 시대에 걸맞는 모든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자의 범위도 입법사부 행정 등 각계 대표 이외에 전국의 근로자와 농어민, 시민, 특히 그 성 나자로 마을 주민 등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가식이나 형식을 버리고 그 보통 사람들이 함께 경축하는 국민적인 잔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국민들에게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행사에도 국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취임식장에서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네, 그것은 오늘 행사장에 참석자들이 참석할 때의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참석한 2만 5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곳 행사장에 도착할 때 이미 그 서울 각 시내 방면별로 41군데 중간 집결지에 모여서 그곳에서 정부가 준비한 버스편으로 행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어떠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행사장 주변에서는 교통 통제가 굉장히 일찍 전부터 통제가 됐고, 따라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그 행사장 주변에서 그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사장을 직접 관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같은 일을 배제함으로써 교통 불편을 겪고 국민들이 직접 그 의사당 주변에 모여 행사 모습을 밖에서나마나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윤덕수 기자, 네. 오늘 우리가 취임식을 헌정 40년에 처음 보는 역사적인 것이다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물러나는 대통령과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나란히 입장했고 나란히 앉았다는 점,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입장할 당시에 두
물러나는 대통령과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표정을 보셨어요? 네, 입장할 때는 대통령이, 신구 대통령이 따로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나갈 때는 우리의 그 취타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그 노태우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에게 그 악수를 권하고 일일이 단상에 있었던 80여 명의 내빈들하고 악수를 함으로써 그 앞으로의 6공화국 출범을 다짐했고, 전임 대통령은 앞으로 출범할 노태우 대통령에게 정치를 잘 해달라는 그러한 뜻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덕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약 5,000자에 달하는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 속에서 우리는 먼저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하고 국민이 전부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김인규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인규 기자. 네, 김인규입니다. 오늘 그 취임사에서 나타난 그 보통 사람이 함께 걷는 민주주의,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취임사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6공화국의 국정 운영 방향을 대충 점쳐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그 얘기한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민주주의라는 지도를 가지고 국민 화합이라는 나침판과 함께 앞으로의 국정을 이끌어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민주개혁과 국민화합이라는 두 가지 점을 앞으로의 그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로 삼을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그 민주개혁은 침해받지 않는 인권과 또 책임이 따르는 자율이라는 이 두 가지 점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지금까지 추구해온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그러니까 보다 성숙된 민주화,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 조치를,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는 지역 간 계층 간의 그 격차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요소를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정의 실현을 막거나 또 갈등을 심화시키는 어떠한 특권이나 부정부패도 단호히 배격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보통 사람과 특권층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왔던,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해 왔던 그런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과감히 배척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정치 참여 폭이 더욱 확대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야당과 반대 세력들과도 이제까지 이런 대립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동반자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선의의 경쟁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필요할 때는 야당 지도자들과 격이 없이 만나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겠다. 그리고 주요 정책들은 야당 측에게 수시로 사전 설명하는 것을, 그런 것을 정례화 시켜가지고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야당과의 그 협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그 분배 정의의 실현,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양적 팽창의 역점을 도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질적인 그 수준의 향상, 다시 말해서 경제를 총량적인 그 사고에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그런 소득 향상, 이런 데다가 역점을 두는 그러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민족 자존이라는 그 의식을 앞으로의 그 민족의 영원히 통일과 세계적인 진출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오늘 그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남북 대화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개방적인 자세로 임하겠다. 그리고 제3세기는 물론 소련과 중공 등 북방 외교 정책에도 정책도 그 활발히 전개해서 동아시아의 안전은 물론이고 통일 기반을 보다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인규 기자, 취임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권위주의의 청산이라는 의지가 여러 군데 표출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뜻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노태우 대통령은 그 평소에 이렇게 이러한 철학을 간혹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회에는 아직도 시대의 변천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곳곳에 남아있다. 이것이 남아있는 한은 보통 사람의 시대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사에도 이와 같은 대목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은 따라서 자기가 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그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어, 그러니까 대통령의 용어로서 재가라든가 각하, 하사, 전형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삼가하겠다. 그리고 오늘 취임식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휘장이라든가 또 자석 배치 이런 것이 크게 보통 사람들하고 위화감을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또한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도 앞으로는 청와대 앞에 앞길을 산책을 일반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어린이날 등에는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또한 청와대 인근의 통제 지역도